안녕하십니까. 주식 승천 9시 여러분들의 주식 선생님 저 주쌤 김도영이 오늘도 수요일 방송 책임지러 왔습니다. 오늘 하루는 좀 어떠셨어요? 뭔가 조금 감기 기운이 조금 생기셨나요? 시장이 조금 감기가 걸릴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어제 오후장부터 시작된 시장의 흐름들이 조금 추격적인 부분을 자제하게끔 만들어내는 관망세들이 짙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오늘 오래간만에 좀 개인적인 업무를 좀 보고 스튜디오로 오고 있었는데요. 역시나 길은 좀 많이 막히더라고요. 하지만 이 가을바람이라는 것은 사람을 많이 설레게 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 가을바람에 방송만 없었더라면, 만약에 저에게 좀 저녁 시간이 많이 자유로웠었더라면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어지는 그런 뭔가에 만끽할 수 있는 가을에 선선한 바람이 지속되었거든요. 그래도 여러분과 저는 내일 장이 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장에 대한 전략을 지금부터 상세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앞에 살짝 말씀드렸죠. 어찌됐건 어제 이제 약보합 마감을 하긴 했었지만요. 지수 위치상은 그렇게 많은 하락 부분은 아니지만 연속성으로 지금 오래간만에 아쉽게도 2일 연속해서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기관의 매도. 제가 오늘 이제 개인적인 업무를 보면서도 이제 여의도 쪽 증권가 쪽을 통해서 기관 쪽에 이제 어느 전략들을 조금 확인을 하는 과정들이 좀 있었는데요. 기관들 같은 경우는 이제 지수 종목군들에 관련돼서는 대형주 쪽이 있겠죠. 쏠림 현상과 그다음에 대부분의 청산 쪽이 조금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는요. 금일장에 9.04포인트 하락 마감한 2000선이 아쉽게도 조금 내려앉았습니다. 1998.06포인트로 06포인트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고요. 하지만 이제 외국인과 개인들의 공격적인 매수세는 꾸준하게 들어왔었지만 기관의 매도 압박이 지속됐다라는 것이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한 웩도덕 현상을 지배하고 있는 프로그램 자체적으로 좀 보면요. 차익거래 중심으로 680억대의 순매수 기조가 좀 유지됐다라는 것은 베이시스를 감안해 본다면 좀 긍정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요. 약보합 마감하는 모습들이 좀 나왔는데요. 금일장에 527포인트대로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종목군들 쪽에서 코스닥 같은 경우도 개별적인 테마성을 만들어내지 못했다라는 것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요. 하지만 가장 돋보였던 것은 코스피 시장과 마찬가지로 2차전지 관련 종목군들이 상당히 개별적인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특히나 어제 우리 방송 보셨지만 그 얘기 있었죠. 양극화 물질, 음극재 물질 부분에 따른 2차전지 물질 소재 업체들 잘 봐야 된다라는 김영준 멘토의 의견이 좀 있었는데요. 역시 저 역시도 하반기는 소재가 무조건 핵심이다라는 것을 벌써 여름 때부터 그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 부분들이 급반등이 좀 나왔다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여러분들 집중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장 여기서 한번 간략하게 좀 마무리를 한번 지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멘토분들 어떤 분들께서 오늘 함께 하시러 오셨는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오른쪽에는요 양순모 멘토, 그리고 제 왼쪽에는 우리 또 이호연 멘토가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 다 되게 저는 좀 설레어서 왔는데 두 분 다 되게 차분하게 오셨네요. 네, 목소리가. 왜 설레이십니까? 네. 글쎄요, 이 가을이라는 것 때문인지 서늘한 바람이 갑자기 들어오는데 오늘따라 되게 기온이 많이 낮아졌더라고요. 네. 그 찬바람에 남자의 마음은 갈 때라고 했나요? 여자의 마음도 갈 때라고 하는데 요즘 연애하십니까? 혼자 연애를 하고 싶어 합니다. 네. 그래서 일하고 좀 연애를 해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스템이라는 것을 이제 제대로 만들어 저도 이제 신호등이라는 걸 우리 투자자분들과 하다 보니까 그것들이 지금 전략이 너무 잘 맞아서 뭔가 흐뭇해하는, 그리고 가족들이 좀 만족해하고 있는 것 같아서 늘 좀 즐겁게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승모도 오늘 또는 뭐 명절하고 어떻게 지내셨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동안에 이제 속을 좀 썩였던 그 종목들이 오늘 활짝 웃으면서 저희 가족분들과도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런 하루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원래 사고뭉치 막내 아들이 효자 노릇은 툭툭히 한다 그러거든요. 연휴를 좀 지내고 오다 보니까 네. 효자 노릇을 제대로 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명절 딱 끝나고 나서 사고뭉치가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라는 건 되게 좋거든요. 하반기 분위기도 볼 수 있고요. 이월면서 어떻게 명절하고 또 이제 명절 지나고 막 이제 3거래 정도 지났어요. 네.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계속해서 일단 강세 흐름들은 좀 유지가 되는데 좀 아쉬운 게 이제 2000포인트 언저리에서 조금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됐다는 부분이 좀 아쉬웠고요. 지난 시즌에서는 제가 이제 추세적인 흐름들, 주도할 수 있는 종목들을 주로 많이 말씀을 좀 드렸다면 이번 시즌에서는 조금 더 재미있고 테마의 흐름이라든가 또 단기 수익권의 흐름들의 종목들을 많이 말씀드릴 수 있는 시즌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요. 어김없이 이제 거쳐갈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 2월 멘토를 통해서 각오 제대로 한번 우리 주식 승천 9시로 탈바꿈했거든요. 네. 어떤 각오로 임하시겠습니까? 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시즌에서는 제가 삼성중공업이라든지 기아차라든지 주로 이제 주도주군의 어떤 추세 매매를 좀 보여드렸다면 그랬죠. 이번 시즌에서는 조금 이제 종목에 좀 더 승부를 좀 걸고요. 좀 더 재미있게 또 단기적인 면에서도 좀 수익을 충분히 올릴 수 있는 그런 면모를 좀 보여드릴 수 있는 이번 시즌이 확실히 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많은 참여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2월 멘토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종목의 승부수를 띄우겠다. 지수와 연동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제 테마성, 개별 종목군들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각오를 좀 들어봤고요. 우리 양순모 멘토는 이제 시즌2 때 되게 승부수 잘 띄우셔서, 역시 전략가답게 이제 승부수가 띄우셨다가, 이제 중간쯤에 이제 마지막 마무리 쪽에 좀 그것이 조금 아쉽게 좀 마감이 좀 됐었거든요. 네. 이번, 저희 주식승천 9시에서는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간단한 것 같습니다. 일단 수익률로 보여드리는 게 저희 임무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주식승천 3에서도, 승천 1, 그리고 2에서 했을 때 보여드렸던 포트폴리오 1위, 또 그리고 명예의 전당까지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시원하게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알고 계셨군요. 명예의 전당. 네. 그거 매력 있습니다. 부럽습니다. 두 분은 들어가실 수 있는데 저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조만간에 이제 어떻게 요청을 해서라도 저도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으려고 그래요. 왜냐면 이번 정말 제가 명절 이후에 공개 방송에도 계속 얘기를 했지만 이번 정말로 승부수 띄우며 9개월 힘들었다. 3개월 대박을 터뜨리실 수 있는 그런 장일 거라고 저는 확신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요. 두 분의 각오 한마디도 좀 들어봤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를 시작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장, 시장의 이슈, 그리고 이분들은 신봤다. 여러분들 이제 기억하십니까? 이 신봤다가 시장의 돌풍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6종목이 모두 다 시장의 흐름들을 계속 지배하고 있다라는 그런 후소문까지 발생되고 있는데요. 종목 발견 신봤다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을 함께 참여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샘플러스 가족분들의 계좌를 하늘 저 끝까지 구름을 뚫고 승천하는 그 종목군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잠시 뒤에 본격적으로 공개합니다. 네, 자, 종목 발견 신봤다. 와, 이게 원래 목소리가요, 기차 화통을 잡아먹어서 원래 커요. 그래서 웬만한 강연장을 가더라도요, 저는 이제 마이크를 쓰질 않는데요. 그래서 더 세게는 좀 얘기할 수는 없었는데요. 멘토들의 전략을 엿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분들은 어떤 이슈를 갖고 어떻게 생각을 했으며 그 속에서 핵심적으로 봐야 될 종목군들이 무엇이었는지 종목 베스트 6종목까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요. 양순모 멘토부터 시작을 할까? 이월 멘토님과 시작을 해볼까? 되게 궁금하거든요. 그래요. 좋습니다. 자, 이호연 멘토보다 먼저 양순모 멘토와 함께 본격적으로 신봤다 시작해볼까요? 네,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 내용들 한번 놓고 보니까요. 외국인의 매수 물꼬가 약해지자 연기금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연기금이 내년까지 집행할 물량이 24조 원, 하지만 실제 들어온 금액은 얼마 되지 않은데요. 올해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 목표는 87조 1천억 원으로 9월 현재 약 81조 1천억 가까이 순매수했으며 앞으로의 투자 금액은 약 6조 원 가까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연기금 매수 종목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연기금 매수에 눈을 맞출 때인가요? 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연기금의 매수 종목에 눈을 맞출 때인가라고요. 그러면 관련 종목군들 궁금하거든요. 공개 해주시죠. 네,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요. NC소프트라는 종목과 두산중공업 이 두 종목을 관련 종목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하, 연기금에 눈을 돌려야 한다는 목소리. 그게 맞거든요.
명절 지나고 나서도 투신들이 많이 힘이 들었나요? 아니면 자금의 경색이 됐는데 투신의 매도 압박이 되게 컸는데 연기금이 구원 투수로 하기에는 뭔가 이 쏠림 현상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 양손목은 또 그래요. 연기금에 왜 집중을 해야 될까? 그것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우선은 연기금과 어제 투신과의 좀 이상한 움직임이 하나가 나타났거든요. 나왔어요. 아셨군요. 네, 그래서 무슨 뒷거래 작전을 했나 하는 네네. 그런 이야기도 뉴스에서도 발견을 할 수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요. 일단은 그 어제 같은 경우에 증권가 이제 그 뒷이야기에서 연기금 집행설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운용사를 통해서 제가 한번 알아보니까 어제 이제 집행된 그 자금 자체가 국토부에서 혼합형 단기 자금으로 100억 원에서 한 500억 정도를 단위로 운용사에 이걸 뿌렸다고 합니다. 결국 이 운용사들은 이 내용들을 알고 있었겠죠. 근데 어제 딱 아이러니하게도 투신권 쪽에서 갑자기 오후 들어서 선물을 빵 하고 땡기더니 갑자기 연기금들이 와장창 들어왔습니다. 결국에는 주가가 올라갈 때 연기금들이 주가를 사주고 그 올라가기 전에 투신들이 선물로 강하게 매수 드라이브를 걸면서 어제 외국인들을 살짝 화를 돋구는 그런 이제 행위를 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어제 이제 이런 이야기 때문에 결국 투신들의 연기금들이 나온 그 이야기들을 미리 안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타나는데 저는 그 부분들을 살짝 일관성이 좀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일단은 운용사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네. 결국에는 뭐 국내 기관들이나 투신들도 사실 알 법한 내용들이거든요. 네네. 왜냐면 이제 그 연기금 자금을 어디다 이제 뿌리니까 이제 운용사는 이제 선정하는 과정에서 소문이 또 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나타났다라고 워낙 보시면 되고. 운용 자산 쪽이 많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소문이 날 수밖에 없죠. 뭐. 그리고 이제 또 그 얘기도 있더라고요. 지금 이제 연기금들이 자금을 집행을 하는데 보통 연말에 모든 자금들을 세팅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10월 정도, 10월 말 안으로 모든 자금들을 거의 세팅을 하는 것이 평균적인 통상적이다. 통상적인 그런 흐름들이었거든요. 그래요? 네네. 그렇다면은 이번에 과연 연기금들이 매수하는 종목과 매도하는 종목들이 무엇일까에 대한 그런 포커스를 좀 두고 본다면은 네. 물론 연기금들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이 바로 NC소프트지 않습니까? 자, NC소프트가 오늘 5% 정도대의 강한 상승을 좀 이끌어 나간 그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 우리가 온라인 게임 업체로 최대, 우리 국내의 유일한 또 최대 업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리니지, 그리고 아이온, 뭐, 길드워, 블레이드앤솔 같은 게임들을 서비스하는 국내 최대의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블레이드앤솔과 길드워2, 그리고 중국의 상용화에 대한, 연말 와일드스타 북미 런칭으로 신작 출시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좀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거 아십니까? NC소프트에서 리니지 1을 오늘부터 그 이벤트를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무슨 오늘 이벤트? 무슨 이벤트? 아이템 판매 이벤트를 한다고 아이, 합니다. 진짜. 근데요, 네. 이번 리니지가요, 국내에서 지금까지, 계속 게임 매출 1위라고 하더라고요. 아직도래요. 네. 정말 놀랐어요, 저도.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네. 근데 아직도 이제 이걸 하는데, 이 이벤트를 딱 그 3주간 진행을 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 3주간에 이 NC소프트에서 그 추정하는 그 수익성이 약 600억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 아이템만으로요. 네. 그러니까 이벤트 일수가 제한되지만 네. 이 단기성 이슈이기 때문에 이게 분명히 좀 극대화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것도 일회성 있고요. 비용이긴 하지만 실적에는 상당히 폭발적으로 증가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리고 네. 여기에 아. 또 4분기에 대한 또 이벤트 효과가 또 한 번 또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번 한 번 남았죠. 마지막 남았죠. 그럼 네네. 결국에는 3, 4분기에 실적을 터트릴 수 있는 어떤 액션을 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장점을 좀 뽑아버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지금 이런 부분들이 4분기 이벤트 효과가 2번 반영이 된다라면은 결국에는 실적 성장에 대한 부분들, 결국 주가의 상승에 대한 원동력이 하나 따라오는 것이 아니냐. 결국 그래서 연기금이 실적을 먼저 생각하고 지금 매수를 들어온다라고 봐도 되는 거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지금 왜 그러냐면요. 네. 사실 지금 연기금의 투자 스타일 자체가 주가를 방어하는 그 주체로 지금 알려져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 요즘 안 그러잖아요. 네, 공격적으로 예전에는 그러잖아요. 원래 네. 법부로 정해져 있었어요. 연기금들이 주가를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슈팅을 못하게 막아놨던 걸로 네, 알아요. 막아놨는데 이번에 들어서 연기금들이
또 많이 개정을 시키고 보유할 수 있는 주식에 대한 그 비중 자체도 룰도 바뀌었죠. 네, 그것도 룰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또 그런 종목들 위주로 또 비중을 또 늘려가는 종목들이 많고요. 또 주가가 지금 주가의 청산 가치보다 상당히 저평가된 종목들이 많단 말이에요. 네네. 그런 저평가된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물량들을 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바로 지금 현재 그 자리에 있는 게 바로 오늘 NC소프트였고요. 그 NC소프트에서 지금 거래량부터 시작해서 연기금들이 계속 꾸준하게 유입이 되고 있는 오늘 신고가를 달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신고가를 갱신했는데 그 주역이 이번에 좀 특징적이었습니다. 연기금이었다라는 거. 즉, 지금 현재 시점에서 연기금이 한 18만원 수준대에서 딱 들어왔기 때문에 이 18만원 수준에서는 연기금들이 계속 꾸준하게 받쳐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를 일단 염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같은 경우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두산중공업인데요. 사실 저는 두산중공업도, 와, 얘네들이 왜 이렇게 많이 사나라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요? 근데 두산중공업도 오늘 거의 국내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꾸준하게 매수해주는 그 종목이 무엇일까? 제가 막 모든 종목들을 필터링 해봤거든요. 사실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 이렇게 탑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종목들을 놓고 보더라도 샀다 팔았다 하는 종목들이 좀 연기금들이 있거든요. 네. 어느 정도 수준에 들어왔을 때는 좀 중간에 차익실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네. 이 두산중공업은 또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끝까지 일단은 하루에 꾸준하게 뭐 1,000원씩 4,000원씩 이렇게 찍어대면서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이 일단은 좀 긍정적인 팩트로 우리가 좀 놓고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일단 이 내용들을 놓고 보니까 일단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두산그룹 계열사잖아요. 그래서 뭐 발전 설비부터 시작해서 원전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타나면서 이슈 플로우로 또 계속 만들어내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기술적인 흐름들을 좀 차트를 통해서 한번 놓고 보여드려도 되나요? 네. 자, 일단 뭐 차트에 대한 그 흐름을 좀 놓고 한번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트를 보면은 이런 딱 하방 경직성을 보여주고요. 일단 고점 상단 구간에 좀 걸려져 있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나온 이슈가 뭐냐면요. 하반기에 모회사와 자회사의 발전 기자재 수주만으로도 2.2조 원 정도에 대한 실적을 달성을 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앞서 얘기드렸다시피 이 두산중공업에 대한 수급적인 부분을 놓고 보면 연기금들이 계속 꾸준하게 매수해주는 모습들이 있거든요. 일본이 일부 원전을 재간도간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고요. 네, 맞아요. 또 한국과 이집트 쪽에서도 원전 협력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을 한 이후에 터키 원전 수주 가능성, 또 베트남 원전 수주 가능성, 결국 국제 원전 시장에 대한 센티먼트 개선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이 두산중공업에도 지금 연기금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결국 정부 정책하고도 빠져나갈 수는 없다는 얘기겠네요. 그렇죠. 정책적으로, 요즘에 이제 가는 종목들이 정책적인 부분들이 좀 따라오는 종목들이 있죠. 그런 종목들이 좀 많이 몰려있는 모습이고요. 그렇죠, 사실. 그리고 지금 사실 연기금들이 쫌생이들입니다. 쫌생이에요, 진짜로. 왜요? 겁이 많아요. 그러니까 모든 거를 확인하고 가려고 한다는 거죠. 원래 그래요. 네. 성격이 그런 주체잖아요. 네, 그러니까 연기금 자체가 우리 국민들의 그 세금으로 하는 게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안전하게 운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금들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늘 좀 비싸게 사더라고요. 네, 좀 비싸게 사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좀 아쉬운 부분들도 있지만 사실 연기금들이 이렇게 밑바닥에서 까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인 흐름을 놓고 봤을 때 크게 나쁘지는 않다라는 거죠. 중장기적인 놓고 봤을 때. 결국에는 또 주가가 네네. 빠진다고 하더라도 네. 무한대의 자금을 베팅해 줄 수 있는 게 사실 연기금이거든요. 그렇죠. 거의 세계 4대 정도의 세계 4위 정도의 수준이라고 하나요? 우리 네. 국내 연기금들이 엄청난 자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거를 운용하는 데 있어서 좀 너무 바로 이게 보여지기보다는 좀 중장기적으로 좀 천천히 좀 개선되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우리가 다소 좀 우려스럽지만 지금 현재 이렇게 연기금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모르는 뭐 실적이라든지 어떤 업황에 대한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뚜렷하게 무엇인가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는 오늘 딱 핵심적으로 뭐 두산중공업과 뭐 NC소프트 이렇게 사주는 걸 보니까 결국에는 지금 이런 것도 있었죠. NC소프트가 오늘 게임주들이 강하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게임주들은 사실 강하게 못했어요. 네. 뭐 게임빌, 컴투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도 오늘 오히려 마이너스였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시장이 좀 차별화되면서 갔을 때에는 오히려 좀 수급 주체가 있는 종목들이 오히려 좀 더 안전한 투자에 포커스를 맞춰서 갈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한번 그렇죠. 해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종목에서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2월부터. 종목에도 이제 주인이 좀 있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연기금의 수급 주체가 있다라는 것은
주인이 연기금으로 좀 와 있다라고 봐도 되는 거겠죠. 어떻게 보세요? 지금 NC소프트 뭐 NC소프트 같은 경우도 보면 수급이 뭐 외국인도 마찬가지고요. 기관도 상당히 좀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투자자님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궁금한 점이 좀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동안에 사실 모바일 게임 또 향후의 어떤 뭐 성장성이라든가 모바일 게임에 대한 그런 것들이 상당히 강했는데 과연 NC소프트 그동안에 뭐 이런 업체들이 상당히 큰 폭의 하락이 있었지 않습니까? NC소프트 비롯해서 그래서 추세적으로 계속 올라갈 거로 좀 예상하시는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해요. 아, 추세적으로요? 네네네. 그거는 지금 시장의 위치를 놓고 보면요. 사실 지금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끊겨버린다면은 제부터 시장이 무너지거든요. 근데 그거를 받쳐줄 수 있는 주체가 지금 연기금인데 먼저 이렇게 자금을 세팅을 하면서 주가의 추가적인 하락을 방어하고자 하는 게 지금 연기금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연기금이 좀 약세를 좀 약하게 좀 들어왔을 때는 2,000포인트가 좀 오늘 같은 경우는 훼손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 중에서도 살아나는 종목들이 꼭 있다라는 거죠. 있었죠. 네. 그러니까 지수에 대한 밸런싱을 맞추는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 제가 이 종목이 상승 추세로 전환됐다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일단은 단기 이동 평균선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보는 것이 뭐 기술적인 부분들이 있겠지만 일단 가장 간단한 것이 이동평균선이거든요. 그 이동평균선들이 오늘이 아니죠. 오늘로 기준을 놓고 본다면은 5일선, 10일선, 20일선, 60일선에 대한 부분들을 전부 다 일단 정배열로 만들어 놨다는 것이 좀 특징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뭐 20일선과 60일선이 아직 정확하게 골든 크로스가 아직 만들어지지는 않았지만 지금 현재 수준에서는 정배열이고 그리고 지금 이 정배열 초기의 국면과 그리고 시장의 지금 바닥이고 2,000포인트에서 방향성을 잃은 상태에서 만약에 상방으로 그러니까 지수가 올라간다를 보고 본다면은 이 종목도 상승 탄력을 받아서 계속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오늘 거래량이 좀 많이 만들어졌거든요. NC소프트 같은 경우에. 네, 그랬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앞전에 계속해서 18만 5천 원 구간대에서 계속 얻어맞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리를 오늘 거래량을 돌파시키면서 들어왔다는 거는 매물 소화 시작하겠어. 근데 그걸 누가 해줬다? 연기금이 해줬다. 이 부분들은 우리가 좀 긍정적인 팩트로 좀 놓고 봐도 좀 저는 괜찮다라고 보거든요. 이제 종목적인 측면 말고요. 이제 네. 연기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그동안에 연기금이 꾸준히 산 것은 맞습니다만 시장을 주도하는 힘은 사실 좀 약하거든요. 사실 외국인의 어떤 그런 규모에 비해서는 사실 1,000억 원 이상 산 것도 이제 별로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시나리오로 된다면 계속해서 뭐 하루에 한 달에 한 1조 7천억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하루에 이제 계속해서 1,000억 이상 이제 들어올 거로 좀 예상이 되는 건가요? 저는요. 연기금 안 들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요. 제가 지금 차트를 하나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제가 만약에 연기금 하나만 믿고 있었다면은 연기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느려 터졌다고요. 그래서 연기금들이 원하는 그런 그림보다는 사실 외국인과 기관들이 같이 드라이브 지금 시장을 올리는 주체가 누굽니까? 연기금이 올리고 있죠. 더불어서 외국인들이 지금 올리고 있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이렇게 외국인들이 계속 사주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좀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NC소프트 같은 경우도 이거가 있거든요. 영업이익이 3분기 쪽에서 400억 초반, 4분기에는 600억 이상을 기대하고 있는 그런 수점입니다. 결국 중국 블레이드앤소울 같은 경우에는 10월 후반부에 정식 개점 보류 테스트를 시작하면서 흥행 여부를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우리가 이 종목을 들고 있다가 지금 제가 봤을 때 바닥이거든요. 빠질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10월 후반부에 결국에는 이게 흥행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이 중국에서 나옵니다. 흥행이 터지기 시작한다면 게임이라는 것은요 중독성이라는 것이 있고 우리 리즈 1 같은 거 보십시오. 벌써 10년 된 게임인데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의 매출 1위의 게임으로 지금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놓고 본다면은 지금 현재의 시점 그리고 다른 우리 게임주들도 마찬가지고 모바일 게임주들도 마찬가지인데 아직 크게 뭐 뚜렷한 것들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한번 같이 놓고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요, 양승범부터 지금 뭐 NC소프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 결론 한번 내보자고요. 뭐 차트를 통해서 이제 뭐 매매 포인트라든가 또는 이제 뭐 바이다. 뭐 아니면 뭐 어떻게 할까요? 자, 두 종목 모두 다 지금이라도 추격 매수로 조금씩 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오늘 하라고 제가 딱 두 종목을 압축해서 가져왔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사실 연기금도 사는 종목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일부러 딱 두 종목을 핵심적으로 좀 더 많은 시간을 보여드리기 위해, 딱 짧게서 얘기하기 위해서 두산중공업과 NC소프트 두 종목을 가지고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금 외국인들의 매수 물고 속에서 연기금들이 사고 있는 종목에 집중하자는 양순모 멘토의 두 종목. 두산중공업 그리고 NC소프트 지금부터 매수를 하셔도 된다고 합니다. 자, 2월 멘토
많이 기다렸어요. 네. 한번 볼까요? 신봤다 어떤 걸로 또 흥분을 시켜주실지 보겠습니다. 네, 중국에서 오는 2017년까지 전기차를 20만 대 이상을 보급한다는 소식이 또 나왔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또 오늘 전기차 관련주, 특히 2차전지 관련주들이 아주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상신 EDP라든가 상하프론탱크 등이 상한가를 치면서 상당히 강세를 보여줬고요. 그 밖에 LNF 등이 굉장히 강세를 보여줬던 그런 하루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이제 어제에 이어서 또다시 이제 2차전지 중국발 수혜가 좀 나왔던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종목 발견 신봤다 6종목 뭡니까? 네, 사실은 2차전지 테마주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순서대로 좀 말씀을 드리면 LNF, 상하프론테크, 또 PNE 솔루션, PNT, 코디에스, 포스코 ICT 이렇게 6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실은 2차전지, 그러니까 전기차 관련 테마주들은 사실 전반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제도 그랬습니다만 오늘도 2차전지 관련주들이 상당히 강세를 보였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는데 그것은 아무래도 전기차 테마에서의 핵심적인 흐름들을 갖고 있는 것이 아마 2차전지가 아닐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어제 테슬라 사진 봤거든요. 사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네. 네. 특히나 이제 오늘 강세가 나온 거는 이제 최근에 이제 유럽에서 이제 이런 전기차 부분들이 계속해서 BMW라든가 이런 쪽에서 출시가 계속 되는 그런 부분들, 테슬라뿐만 아니라. 그렇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는데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중국까지도 2017년까지 전기차를 20만 대를 보급하겠다. 이런 뉴스가 나와서 오늘 추가적인 상승이 좀 있어요. 이것은 그 어떤 한 나라만의 이슈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어떤 흐름들이 전기차의 열풍에 동참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이 아마 우리나라 전체 2차전지 관련주들의 상승을 이끌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이제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삼성 SDI가 오늘 신고가를 아마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오늘 18만 원대를 드디어 넘어섰는데요. 상당히 강한 흐름이고, 뭐 증권사 쪽에서도 20만 원 이상의 지금 목표 주가가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실적이 좀 뒷받침이 아직까지는 확실히 되지 않습니다만 보통 주가 흐름들이 선행해서 좀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을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주가 흐름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전체적으로 좋은 뉴스들이 오늘 많이 나왔습니다. 전기차 또 2차전지 관련해서. 그 밖에도 이제 코디에스라는 기업이 최근 전기차 사업에 적극적인 르노 삼성에 급속 충전기를 공급했다. 뭐 이런 소식도 좀 나왔었고요. 네, 그 소식이 돌면서 코디에스가 갑자기 급반등이 지금 강하게 들어왔었죠. 네, 그 전부터는 상승을 좀 했었다. 네. 오늘은 오히려 좀 약했던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피에스텍이 오히려 좀 더 강한 모습이 나왔죠. 피에스텍 같은 경우도 코디에스와 공동으로 급속 충전기를 개발해서 시제품까지 나왔다. 이런 것이 확인이 되면서 네.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네. 특히나 이제 증권가 쪽에서도 오늘 전기차 수혜주로 상하프로탱크하고 이제 포스코 ICT를 선정을 했는데 네. 이 두 종목 모두 오늘 상당히 좋은 상승세. 특히나 상하프로테크 같은 경우는 상한가를 기록하는 어떤 기염을 토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네. 어제 대비해서 보면요, 이얼멘토. 네. 이 같은 2차 전지인데 이제 신봤다 종목이 전혀 좀 다르게 나왔어요. 네. 이제 뭐 사실 개인적인 사견이긴 하지만 뭐 코디에스 같은 종목군으로 좀 함부로 좀 논하기는 솔직히 싫고요. 네. 저희 같이 이렇게 고품격 럭셔리한 버라이터는 이제 증권 방송에 이제 패러다임을 만들어놓은 방송에서 이런 종목군들 쉽게 논하기는 싫고요. 오늘 LNF 같은 경우는 사실 실적 대비해서는 사실 좀 주가가 지금 너무 급하게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테마의 흐름들이라는 것이 사실 미래의 어떤 가능성, 꿈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로 인해서 충분히 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는 것이 테마주기 때문에 오늘 네. 그런 흐름들이 좀 강하게 나왔다 생각이 되고 특히나 이제 아까도 이제 그 소재 쪽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양극화 물질 쪽에서 LNF가 좀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오늘 그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상한가까지 진입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지금 기업들이 상당히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른 것이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네. 미국의 테슬라 같은 기업 같은 경우에도 최근 주가 흐름이 거의 뭐 저점 대비해서 한 10배 가까이 올라가는 그런 네. 기업을 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이 아마 계속해서 좀 더 이어진다면 그리고 시장에서 계속 좋은 뉴스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근데 2차 전지 쪽에 이제 관련된 종목들이 많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 중에서도 저도 이제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또 간접적으로 이제 전기차가 어떻게 보면은 2차 전지 쪽으로 튀었잖아요. 근데 그 보니까 저는 우리 산업도 상당히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산업도 어떻게 보면 2차 전지 쪽으로 이제 붙어서 이제 간 건데 전기 자동차 때문에 일단은 그 우리 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PTC 이제 히터가 원래는 이제 그 겨울철 발화점이 낮은 이제 디젤 차량들 있잖아요. 그 시동을 위해서 보조 그 난방 장치로 원래 이게 시작이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근데 이게 이번에 테슬라 전기 자동차에 적용되는 그 히팅 시스템으로, 그러니까 이게 겨울이 되면 전기 자동차가 시동을 걸려면요, 이 PTC 히터를 무조건 써야 된대요. 네네. 그래서 옛날 LPG가 네. 한겨울에 이제 시동을 못 거는 경우가 많았었잖아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운행하고 이제 키를 뺄 때 갑자기 하게 되면 다음날 안 걸리게 되는 그런 증상하고 마찬가지거든요. 그게 우리 산업이 지금 독보적으로 들어가는 네, 기술이군요. 이게 우리 그 국내 이제 IR을 돌 때 기관 투자자들이 와 이게 없어가지고 물량을 없어가지고 급하게 지금 이렇게 막 차트가 그려져 버리는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이런 우리 산업도 마찬가지로 이제 네네. 정말 숨은 진주 속에 또 진주 막 이런 종목들이 정말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전기차에도. 결론은 그거 같아요. 한 우물을 팔아. 기술력을 갖고. 그러면 된다. 근데 라는 그것도 거. 있고 마찬가지로 지금 뭐 전기차에서 막 이것저것 막 할 수 있는데 사실 3D 프린터 테마도 지금 뭐 딴 얘기긴 하지만 예, 그런 것들 이제 많이 나오는 것처럼 전기차에도 이런 재밌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타나지 않을까. 네, 어쨌든 뭐 우리 산업도 그랬고요. 좋은 또 종목들 좀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우리나라에 지금 테마 종목들이 한 20여 개가 넘게 지금 있을 거예요. 이 네네. 전기차 테마는. 그래서 제가 이제 6종목만 일단 좀 갖고 나왔는데. 네. 그러면 이 종목 네. 중에서 네. 가장 요 종목은 지금이라도 당장 포트에 집어넣자라고 하는 것들이 있으면 확인해 주시죠. 특히나 오늘 사실 이제 상한가를 좀 기록을 했는데 LNF도 마찬가지고요. 또 상하프로테크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최근에 현대증권 같은 데서도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그 어떤 언급을 해주면서 오늘 상한가로 좀 진입을 했는데 네. 이런 이제 여타 아까 말씀하신 우리산업이라든가 뭐 일진 머티리얼즈나 이런 종목들이 좀 미리 올라간 반면에 이제 후발 주자들 또 옆에 그 외에 이제 장비 업체들이 또 부각이 되면서 오늘도 상한가를 좀 기록을 했는데 테마주 흐름 중에서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은 실적이 굉장히 뒷받침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상하프로테크 같은 경우나 또 뭐 P&E 솔루션이나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굉장히 실적이 양호한 어떤 흐름 속에서도 테마를 좀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좀 상승할 만한 여력이 많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어제와는 좀 다른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온 것 같은데요. 여전히 지금 내용을 내부 보면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올 하반기 반드시 한 종목 정도는 포트에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연속성이 좀 나왔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종목 발견, 신바따. 최근에 보니까요, 신바따에 발굴되고 있는 종목군들이 시세가 상당히 강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양순모멘토의 NC소프트와 두산중공업, 연기금의 아이러브 연기금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부분의 긍정적인 모습. 또한, 이월멘토의 2차 전지에서 어제와 좀 다른 종목군들이 좀 있었죠. LNF 같은 경우에도 좀 발생이 됐었고요. 상하프론테크, 또 양순모멘토를 살짝 언급을 해주실 우리산업 같은 것들. 기술력 잘 보시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종목 봤다, 신봤다, 종목 봤다, 신봤다. 그래서 대박 터트릴 수 있는 승천주, 이제 찾아보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어떤 멘토분이 어떤 승천주를 가지고 오셨는지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승모 멘토. 네. 기대가 되거든요. 뭐가 되셨습니까? 오늘은 저는 종목을 제가 원래 보통 한 종목씩 갖고 나왔잖아요. 그렇죠. 오늘은 이제 두 종목을 갖고 나왔어요. 아하, 그래요? 그러니까 종목들이 나름대로의 그 특징도 있고 좀 일단은 거래량이 좀 없는 종목도 있어가지고 그 종목을 일단 두 개를 나눠서 가지고 나왔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일단은 첫 번째로 일단 보실 종목은 한미약품이라는 종목부터 좀 한미약품이요? 네. 다시 갈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네, 그러니까 한미약품도 지금 워낙에 2012년도부터 시작해서 정말 유명한 종목이었죠. 계속해서 종목이 뭐
꾸준하게 이제 올라왔으니 이제 이 종목도 이제 심 자리를 어디서 이제 보여주느냐 그거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일단은 한미약품을 간단히 정리를 해드리면 한미약품이 이 약품 제조 판매 사업을 영위하는 그 회사입니다. 근데 이 종목은 이제 투자 포인트가 총 3가지가 있거든요. 자체 개발한 그 개발 신약이 있는데 엑소메졸이라는 그 신약이 미국 시장에 진입될 그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합니다. 에소메졸이 뭔데요? 그러니까 미국의 지금 요거를 이렇게 설명해 드릴게요. 미국의 그 FDA 최종 시판 허가를 받았습니다. 네네, 시가총액. 그래가지고 네네. 아스트라제네카의 블록버스터 그 올인을 그 신약인 뭐 넥시움? 네. 어렵나요? 네, 어렵습니다. 네. 이게 이제 거의 2012년도 기준 매출액이요. 2.5조 정도 규모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나 되는. 이거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이게 시장 점유율이 빠르게 계속 고속 성장할 그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하고요. 어떤 대체제인 거죠? 계량신약에? 그러니까 이걸 뭐 저도 이거를 정확하게는 저도 안 했지만 네. 이 신약 거기까지? 네. 이것만 네. 알면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2.2조짜리. 네, 그렇죠. 2.5조, 네, 2.5조짜리. 2.5조짜리. 그게 바로 S 메절이다. 그것만 딱 기억하시면 그렇죠. 될 것 같고요. 2조 5천억 때문에 이제 주가만 가면 되니까. 네, 참 네. 우리 LC님께서 당황하게 만드시네요. 네. 자, 그래서 일단은 이것도 뿐만 아니라 또 네. 중국 제약 시장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어요, 시장에. 그래서 그 중국에 있는 그 자회사가 북경 한미의 고성장이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이제 자리 잡는군요. 이게 거의 중국에서 연간 30% 이상 고속 성장을 나타내고 있고요. 네. 여기에 지금 중국 제약 시장 규모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고성장에 대한 가능성이 분명히 높다라는 거고요. 네. 세 번째는 이제 인정받은 개량 신약의 개발 능력으로 다국적 제약사와 공동 개발 그리고 해외 수주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다국적 제약사들과의 계란 신약을 지금 뭐 공동 개발을 진행으로 해외 수주를 확대될 것이다라는 것이 가장 큰 핵심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약가 인하가 나타나면서 또 리베이트 규제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2012년도에 안정적으로 실적을 턴어라운드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국내 시장보다 해외 시장으로 진입을 위해서는 본격적인 이제 드라이브를 이제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이 일단 가장 큰 핵심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차트를 좀 한번 놓고 보면 차트가 이렇게 이쁠 수가 없습니다. 이뻐요. 이보다 이뻐요. 자, 일단은 다중바닥이다라는 것은요, 일단 주가가 밀리려고 하지만은 꾸준하게 어떤 주체에 의해서 혹은 주가가, 여기 정도는 올라가야 된다라는 그런 판단 하에 계속해서 이제 하반 경직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자리가 좀 특징적인 게 있습니다. 2013년도 기준으로 이 자리를 훼손하지를 않아요. 그럼 한번 해볼 만하지 않습니까? 지금 2013년도 얼마 안 남았죠. 앞으로 이제 뭐 11월, 12월, 4달 남았는데요. 이 자리 지켜내면 이제 14년도에는 이제 새로운 가격대 보러 가야죠. 최고점이 18만 원이네요. 그러면 20만 원 보러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앞자리 바꾸는 거 좋아요. 네. 일단은 매수가는 제가 14만 원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고 네. 일단은 뭐 14만 원이라고 했을 때 지금 좀 어제 그 용어를 하나 쓰시던데요. 싸게 잡아야 된다라고 했나요? 네. 일단 좀 이왕이면 이제 뭔가 물건을 살 때는 네. 할인을 해가지고 좀 애누리 싸게 애누리 받는다. 예. 그래서 좀 이거 보니까 좀 애누리 있게 우리가 한 14만 원 정도에 한번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목표가 같은 경우에도 참 욕심이 나지만 일단은 17만 원까지만 그리고 네. 손절가는 딱 1만 원만 보겠습니다. 그래서 13만 원 여기 박스권 여기 딱 하반 기지 하만 경직이 나오는 자리가 있죠. 네. 23만 원 자리가 이탈되면 일단은 손절하겠다라는 말씀을 좀 차트를 조금만 확대를 하셔갖고 13만 원짜리를 한 번만 더 좀 체크를 네, 해주시죠. 그럴게요. 자, 13만 원짜리를 한번 딱 정확하게 하나 찍어 드릴게요. 네. 아이고, 이건 뭐 이상하게 나오네요. 네. 자, 포기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요 자리가 될 거예요. 저 다중바닥 그 네, 자리거든요. 요 자리가 지금 12만 9천 원이니까요. 네네. 여기 이제 이탈 안 하면 된다. 그냥 13만 원이라 그냥 편안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로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또 가지고 나온 종목은 한진칼, 대한항공에서 이제 분할된 내용이죠? 네, 맞습니다. 네네. 근데 요거는 좀 이렇게 볼게요. 그 한미 약품을 우리가 안전하게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요거는 좀 공격 앞으로. 자, 왜냐면 이제 분할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네. 그래서 대한항공의 투자 사업 부문은 인적 분할을 해서 신설된 지주회사입니다. 그렇죠. 근데 아직까지는 지주회사의 역할을 탄탄하게 못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한진 칼이 지주회사로 그 전환을 위해서는요, 대한항공의 지분율이 지금 6.9%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20% 이상까지 끌어올려야 네.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장중에 사야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지분 교환 그 과정에서 한진칼의 주가가 지금은 당장 좀 크게 올라가긴 좀 어렵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일단은 뭡니까? 일단 한진칼 자체만으로도 일단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간이 한번 나와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꼭 이게 네이버하고 같이 비교를 많이 하더라고요. 상장 이후에, 분할 상장 이후에 이제 이렇게 좀 강하게 갈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한진칼도 그 얘기한 거 보니까 정말 좋군요. 네, 일단 나쁘지는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이 한진칼 같은 경우 지주 사업 일단은 뭐 이제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뭐 경영자문이라든지 뭐 컨설팅, 그리고 지적 재산권 관리, 라이선스, 부동산 임대업, 관광사업, 호텔업 여러 가지 사업들을 영위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사실 지주 회사라고 했을 때 사실 그 브랜드판 그 수익을 많이 얻는 게 보통 지주회사의 그 수익인데, 이 한진칼 같은 경우에 좀 틀린 그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가 크게 올라가기는 힘들지만, 제가 아까 앞서서 얘기했다시피 지금 최근에 좀 강하게 좀 드라이버를 좀 보여주고 있는 주체가 일단 연기금들이 좀 일단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네. 현재 지금 가격이 14,200원인데 여기서 매수가를 일단 13,500원 정도 수준만 잡을게요. 그러니까 급하게는 우리가 달려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매수가는 13,500원 수준으로 한번 잡아드리겠고요. 목표가는 일단 저는 18,000원 수준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일단 뭐 땡겨도 이게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18,000원까지 일단 간다고 말씀드리겠고, 일단 손절가는 최근 이제 상장되었을 당시에 종가죠. 그래서 종가 기준을 훼손하지 않는다라면은 이 종목도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거다. 네. 분명히 상탄력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네네. 일단 손절가는 12,000원, 그리고 매수가는 13,500원, 목표가는 18,000원대까지 한번 봐보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한진칼과 한미약품 이렇게 두 종목을 한번 포트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한진칼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대한항공으로 좀 익숙해 있었는데, 사실 저도 이제 분할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냥 생소한데요. 꼭 뭐 상장명도 한진칼이 뭔지 좀 그 생각은 했었어요, 사실 저도. 네, 칼 네네네. 대한항공이죠. 근데 일단은 그 기관의 매수세는 상당히 긍정적이다. 제 생각은 그렇게 보여지는데, 제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가치 분석이나 이런 쪽에 이제 생각을 좀 하다 보니까 아직 특별한 사실 그 분석 자료가 사실 별로 없거든요. 네. 없어요. 분할 상장이 돼서 그렇죠. 그래서 어떤 목표가를 산정하거나 이럴 때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추세적으로 계속 상승을 좀 바라보고 계시는 건지. 그러니까 궁금하네요. 손절가라는 것이 있는 거죠. 왜냐면은 지금 이렇게 이제 상승 탄력이 한번 붙은 자리에서는 한번 해볼 법한 자리거든요. 왜냐면은 오늘이 제가 딱 상장된 지 딱 5거래일이 됐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이제 흔히 많이 보는 게 있잖아요. 5일선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5일선에는 기준이 오늘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기준점이 처음에 상장되었을 당시보다 일단 높게 책정되어져 있고, 일단은 뭐 5일선에서도 좀 강한 시세를 좀 보여주었기 때문에 일단 좀 긍정적인 부분을 일단 놓고 본다. 그래서 일단 한진칼이 뭔가 하나의 사고를 한번 쳐주지 않을까 내심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한진칼 같은 경우는 이제 가치 분석의 적정 주가를 만드는 것도 아직은 좀 어렵죠. 웬만한 데이터들이 지금 아직 나오지 못한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연결 부분에서 이제 쪼개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아직까지 그 부분 좀 위험할 것 같겠고요. 자, 그러면요, 우리 이호열 멘토의 승천주 이제 천야적으로 이제 들어 올립니다. 뭐 요번에 이제 질승차 9시에는 종목별로 내가 수익률을 제대로 보여주겠다라고 하셨거든요. 네. 들어볼까요? 네, 오늘 그 말씀드릴 종목은 앞서서 이제 이슈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2차 전지가 상당히 대세로 갈 수 있다. 물론 그동안도 많이 올랐습니다만, 추세적으로 또 앞으로도 계속 호재성 재료들이 많이 나타날 걸로 보이고요.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P&E 솔루션입니다. 131390번이고요. 일단 P&E 솔루션은, 전지, 특히나 이제 충전기나 방전기, 그리고 전원 공급 장치의 제조나 판매를 주로 하는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2009년부터 삼성 SDI에 장비를 공급하기 시작했고요. LG화학에도 이제 납품을 하고요. 또 두산중공업이나 또 SK이노베이션 여러 쪽에도 이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거래선도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특히 다른 테마주에 비해서 P&E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사업에 모두 지금 올인이 돼 있습니다. 다른 사업부가 있는 게 아니라 전부 2차 전지에 네. 오리엔트가 돼 있고, 특히나 또 다른 테마주들에 비해서 실적 흐름이 상당히 안정되어 있는 편입니다. 다른 테마주 같은 경우는 적자인 경우도 있고요. 아직 특별한 실적이 나와 있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P&E 솔루션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1,000억이 안 되는
되는 상태에서 한 50억 이상의 순이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성장한다면 충분히 고가의 어떤 성적을 점수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흐름상으로 좀 차트상으로 같이 좀 보시면 P&E 솔루션은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사실 흐름상으로 보면 역사적 신고가가 12,000원인데 얼마 안 남았습니다. 1,000원 선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일단 흐름은 12,000원 선 정도의 목표가를 도달하는지를 먼저 보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은 목표가는 12,000원으로 제가 잡았고요. 또 흐름 자체는 그 수급적인 면에서도 보면 기관의 매수세가 3개월 내내 굉장히 강하게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렇네요, 진짜. 한 가지 또 P&E 솔루션에 대해서 쭉 좀 제가 준비해온 좀 화면을 좀 보여주시면 네네. 지금 흐름이 제가 앞서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주가가 우리나라의 어떤 테마주들이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미국의 테슬라라든가 이런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사실 테슬라가 이제 순이익으로 적자에서 순이익으로 전환되면서 주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좀 올랐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한 10배 정도 최근에 또 신고가를 치고 있다는 뉴스를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자료가 아마 잠깐 안 나온 것 같은데요. 또 말씀드리자면 이런 게 또 생방송에 네네네. 그 2차 전지 쪽에서의 흐름을 좀 보면 2차 전지가 성장하면서 이 P&E 솔루션 같은 경우는 충전 장치도 많이 만들고 있어요. 제가 사진을 좀 준비했었는데 아마 좀 차이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전 인프라가 계속 연간 45% 정도로 확산이 될 전망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강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특히나 테마 쪽 중에서도 충전 장치 쪽에서 충전 인프라가 확산되는 쪽에서 어떤 초점으로 P&E 솔루션을 좀 더 보시면 좀 더 쉽지 않을까. 물론 P&E 솔루션이 2차 전지 설비 쪽도 하고 있습니다만 또 설비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만 충전 장치 쪽에서 또 굉장히 또 독보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진행이 좀 더 이슈가 부각이 된다면 특히나 중국에서도 오늘 발표한 거에는 또 충전 인프라에 대한 얘기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차피 전기차를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역시 충전 인프라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P&E 솔루션이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오늘 뭐 상당히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만 강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매수가는 오늘 좀 상당히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내일 약간의 어떤 차익 매물이나 조정을 활용해서 1,700원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목표가는 일단 지금 뭐 삼성 SDI라든가 전체적인 이런 종목들의 어떤 추세나 그 목표가를 산정해 봤을 때 좀 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한 14,000원까지도 볼 수 있는데 일단 역사적으로 12,000원이 신고가 수준이기 때문에 일단 목표가는 1차적으로 12,000원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손절가는 지금의 2차 전지 전기차 테마는 상당히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테마가 아니라 어떤 산업의 성장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손절가는 9,000원으로 좀 넓게 잡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P&E 솔루션 보면은 조금 살짝 저는 궁금한 게 네네. 이게 만약에 2차 전지가 나오고 이게 충전기 그 회사에 나오는 거잖아요. 네네. 네. 그러면 이게 보통 지금 현재 주유소가 있잖아요. 그럼 그 주유소에 따로 이게 충전기가 따로 들어오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 충전기가 지금 보시면 이제 제가 그 화면을 좀 준비했는데 그게 좀 안 나왔는데 네. 그 휴대용 충전기도 있어요. 가정에서 역시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장치도 있고요. 또 충전 장치가 따로 이렇게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 설치할 수 있는 장비를 벌써 이미 P&E 솔루션이 발빠르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제품이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런 뭐 주유소라든가 그런 쪽에서 이제 설치가 되면 되겠죠. 인프라가 구축이 되기 전에 먼저 이제 발빠르게 자신의 기술력을 가지고 다양한 휴대용 부분에 대한 급속 충전까지 만들어냈다라는 부분을 좀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도 이제 궁금한 건 있지만 뭐 개인적으로 끝나고 나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워낙 주가가 너무 지금 직전 고점까지 거의 다 와 있는 상태에서 부담스럽긴 한 것 같은데요. 하지만 우리 이월 멘토가요. P&E 솔루션 제대로 보자. 여기서 신고가를 더 뚫어내고 있다. 역사적 고가도 뚫어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정신없이 달려왔습니다. 종목 발굴, 종목 보자. 이 바로 신봤다, 종목 봤다, 신봤다. 여러분들 계좌 승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양순모 멘토 그리고 이월 멘토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신없이 좀 달려왔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주식 승천 9시가 이제 개편이 되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으니까요. 좀 더 이쁘고 사랑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는 더 탄력된 탄탄한 구성을 갖고 매일매일 업그레이드하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